지아 차지아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집안의 막대한 부에 의존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남자 민우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5년이라는 교제 기간 동안 그녀는 진심을 다해 그를 기다리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그를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 소개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꿈과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기, 지아씨.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건데 너무 놀라지 마.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내가 모르는 회사 일이라도 생겼어? 아까부터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는 것 같긴 하던데.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지아의 이런 태연한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지아는 오늘 아침부터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수군대고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미영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뭘, 내가 뭐 아는 게 있냐고 묻는 거야? 뜸 들이지 말고 그냥 말해봐.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켠 뒤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의아해하며 폰을 받아든 지아의 입가에 머물던 아름다운 미소는 화면 속 영상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른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하고 있는 남자는 틀림없는 그녀의 남자친구 민우였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지아씨? 남자친구랑 얘기 안 해봤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나 어젯밤에도 그 사람 같이 있었는데 지아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명확한 것은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잘게 부서지는 것 같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아, 미안해. 미영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내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해볼게.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미영에게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혼자 있기 힘들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 알았지?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기대. 지아씨. 저 쓰레기 같은 자식 한 대 패주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미영이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지아는 고맙지만 걱정하지 마. 내 뒤를 봐줄 지원군이 필요하면 그때 부를게. 지아가 애써 농담을 던졌습니다. 미영은 이런 상태에 그녀를 두고 가는 것을 주저했지만 지아가 먼저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지아는 머릿속이 터질 듯이 복잡했지만 억지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SNS에 퍼진 그 영상에 대해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민우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사귀면서 민우는 지아의 출퇴근을 자주 에스코트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이 지아와 동료들에게 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아는 아까부터 계속 민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문자와 메신저를 보냈지만 단 하나의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영이 기분 전환이라도 하러 가자고 권했지만 지아는 거절했고 친구들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정막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남자친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운 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야, 어디 있는 거야?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난 대답이 필요해. 내 변명이 필요하다고. 안 그러면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들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지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신이 그녀의 기도를 들은 듯 현관문 도어록이 가볍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기에 그가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아는 입을 열어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봐봐. 일어난 일은 미안하게 됐어.
우리 부모님이 수민이랑 결혼하길 원하셨고 난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 난 그냥 내 짐 챙기러 온 거야. 오늘부터 난 여기 안 올 거고 우리 관계도 이걸로 끝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지아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에 놀랐고 더 뼈아픈 것은 그의 얼굴에서 그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한 말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듯 너무나 평범하게 이별을 고하는 그의 모습에서 사과의 진정성 따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그는 침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마주하고 따져 물을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고작 그거야, 강민우? 어떻게 나한테 변명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친 그 사기극의 진실이 뭔지 내가 알 권리 정도는 있잖아. 지아가 어두운 표정으로 침실 문가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는데?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미안하다고 아까 말했잖아.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민우야. 우리 5년을 만났어.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었잖아. 난 우리가 같이 늙어갈 거라고 믿고 꿈꿔왔어. 너도 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믿게 만들었잖아. 지아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그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둘 다 흙수저에 가난에 빠졌는데 어떻게 널 당장 결혼 상대로 생각하겠어? 난 내 상속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지아. 난 너처럼 가난에 찌들어서 소박하게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라도 네가 날 먹여 살릴 수 있어? 나랑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럭셔리한 삶을 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냐고?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 하나를 위해 싸워줄 만큼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선택하겠다던 약속은 다 어디 갔어? 네가 바라는 게 결국 돈뿐이었다면 우리 관계의 사랑은 애초에 부족했던 거네. 지아, 내 그 잘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우린 애초에 사는 세계가 달라. 넌 날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우린 끝났고 난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에서 물러설 생각 없어. 그가 단호하고 차갑게 못 박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저 두꺼운 민우의 낯짝에 당장이라도 손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진짜 정체와 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언가가 그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를 영영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이 찢어지게 아팠지만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야, 지아. 날 잊어. 혹시라도 다시 마주치면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해줘. 나도 그럴 테니까. 이 오피스텔은 너 가져. 그가 침대 위에 놓인 큰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널 위해 내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좋아, 당장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여긴 발도 들이지 마. 똑똑히 들어. 나도 절대 내 말 안 들을 거고 다신 너 안 만나. 그녀가 소리쳤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방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지자 마침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타버린 촛불처럼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5년이라는 기다림과 헌신적인 사랑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몇 시간을 울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문에 기대어 무릎을 껴안고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너무 오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그저 나쁜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반쯤 열린 옷장과 구겨진 침대 시트는 민우가 그녀를 떠났으며 5년 동안 소중히 지켜온 관계를 무참히 끊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고 점차 가슴이 답답해져 오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통곡했습니다. 네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결국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속물이었구나. 그녀가 자신을 향해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배신에 화가 났지만 그 순간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깊은 상처와 좌절감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물을 통해 이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도 쏟아지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아는 김 팀장님에게 연락해 오늘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연차를 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그녀가 겪은 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꼴로 회사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끊임없이 묻고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있는 티슈를 뽑아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바보 같은 차지야. 네가 그런 꼴이니까 걔가 널 떠난 거야. 다 내 잘못인데 왜 울고 앉아 있어? 그녀는 계속 울면서도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고 운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계속 울면 민우가 돌아올까요? 그녀가 사실은 그가 원하는 모든 부를 쥐어줄 수 있는 재벌가, 상속녀라는 것을 밝히면 그가 결혼을 무르고 그녀에게 돌아올까요? 그녀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널 향한 그놈의 사랑은 딱 그 정도 깊이였던 거야.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잊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무뎌진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언제쯤 괜찮아질지, 이 고통 속에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아를 위로하기 위해 회사 동료 몇 명과 함께 그녀의 오피스텔로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미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아씨. 지금 꼬리말이 아니네. 친구의 몰골을 본 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슬픔을 달랜 후 다른 동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남아서 지아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아 역시 그녀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훨씬 위안이 되었기에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민우가 남긴 나쁜 기운과 흔적을 싹 지워야 한다며 오피스텔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했더니 힘드네. 혹시 미영씨, 아예 여기로 들어와 살 생각 없어? 지아가 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심이야. 와, 그럼 나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안 그래도 지금 사는 원룸 방음도 안 되고 시끄러워서 이사 가고 싶었거든.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혼자 쓰기엔 너무 커. 게다가 나 진짜 누구라도 같이 안 있으면 여기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알았지? 그럼 월세는 얼마 줄까? 너무 비싸게 부르지 마라. 나도 먹여 살릴 입이 있다고. 미영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월세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내 집인데 무슨 돈을 받아. 지아가 말하자 미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염치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관리비랑 공과금은 반씩 내고 장 보는 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어때? 이 정도면 거절 안 하겠지? 지아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그렇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나야 땡큐지. 네가 먼저 들어와 살라고 한 거다? 오케이. 낙찰. 공과금이랑 식비는 쉐어하는 걸로.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도 그 말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굳이 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집세도 내지 않고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 지아씨, 이제 좀 괜찮나? 박 부장님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장님. 네, 이제 괜찮습니다. 지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 부장님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부장님 유부남인 거 몰랐으면 너한테 흑심 있는 줄 알았을걸? 너 입사했을 때부터 너한테만 유독 대우가 남다르시잖아. 미영이 지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장님이 원래 좀 다정하신 편이잖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 지아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사람들은 부장님이 갑자기 루프탑에서 출장 뷔페를 쏜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루프탑의 반쯤 닫힌 공간에서는 뷔페 테이블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지아 아가씨. 오늘 연회를 담당하게 된 총괄 매니저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아는 흠칫 놀랐지만 곧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 아버지의 사업체 중 하나를 관리하는 매니저였고 분명 그곳의 직원들도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오늘 왜 부장님이 갑자기 루프탑 뷔페를 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지아 씨, 저 사람 알아? 미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나한테 인사하길래 웃어준 건데? 지아가 매니저와 거리를 두며 친구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래? 근데 저 사람이 널 아는 눈치던데. 이상하네. 내 성까지 정확히 부르잖아. 미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변명을 이어가려던 찰나, 밖에서 거센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소리가 들리며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잠시 후 루프탑 헬기장에 진짜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뭐야? 연예인이라도 왔어? 혹시 VIP 손님 때문에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을 쏜 건가? 회사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야? 부장님이 스케일 크게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준비하셨나 본데? 미영 역시 착륙한 헬기를 쳐다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대단한 외부 손님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세련된 검은 정장을 빼입은 키 큰 남자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지아는 그의 자세와 체격을 보자마자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 분명했지만 왜 굳이 헬기까지 띄워서 데리러 온 건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밖으로 몰려나갔습니다. 미영조차 지아를 이끌고 밖으로 향했고 지아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가가 새로운 남자와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지아가 직접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모두에게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던 그녀였지만 여기서 계속 숨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아 씨, 어디가? 미영이 놀라 물었지만 지아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부장님과 정장 입은 남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그녀가 왜 그쪽으로 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가씨? 아버지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가 다가온 지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대산그룹 차건우 회장님. 세상에, 지아씨. 설마 대산그룹 차건우 회장님이 지아씨 아버지야? 동료 중 한 명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아는 머리를 짚으며 동료들에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넋을 잃은 채 스마트폰으로 그녀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과 소문이 SNS와 인터넷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거칠게 한숨을 쉰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앞에 서 있는 최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와서 사람들에게 정체를 노출시킨 최 비서가 원망스러웠지만 그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고의로 그녀의 비밀을 까발리려 한 것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빠도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시는 거죠? 안 그랬으면 비서님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으니까요. 지아가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상태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냥 지아라고 부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최 비서님. 지아가 툴툴거렸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박 부장님에게 짧게 인사를 한 뒤 최 비서의 에스코트를 받며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시각 다가오는 수민과의 결혼식을 위해 입을 멋진 턱시도를 고르느라 바쁘던 민우는 스마트폰 화면에 연달아 울리는 SNS 알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정을 열어본 그는 지아가 키 큰 정장 차림의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사진 밑에는 우리 베프의 럭셔리한 픽업 클래스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전 여자친구인 지아의 믿기 힘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차단한 거 아니까 우리 친구들 계정 써서 이런 주작 사진이나 뿌리고 있는 거구만. 나보라고 질투 유발하려고 이딴 쇼를 하는 거 티 나잖아? 참나. 구질구질하게 이런 얄팍한 수작에 내가 넘어갈 줄 아나.
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짜 돈 많은 부자였다면 그는 주저없이 그녀와 결혼하고 어떻게든 곁에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장 결혼하자고 조르고 절대 놔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관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고 돈이야말로 행복한 결혼의 가장 튼튼한 토대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대산그룹 일가가 사는 성북동의 거대한 대저택에 도착한 지아는 최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아버지인 차건우 회장이 그녀를 꽉 껴안으며 반겼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영영 나한테 돌아올 생각도 안 할 작정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웃으며 아버지를 마주 껴안았습니다. 그 망할 자식이 한 짓거리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빠, 그런 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매일 아빠 보고 싶었고 당장 어젯밤에도 우리 통화했잖아요. 지아가 말하자 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거의 한 달 만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피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녀의 고집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상류사회의 사람들이 그녀가 국내 굴지의 다국적 대기업인 대산그룹의 상속녀이자 훗날 그룹 전체를 물려받아 경영하게 될 유일한 후계자 차지아라는 사실을 알고 수군거리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난 내 애비야. 당연히 매일매일 네가 보고 싶지 않겠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헬기까지 띄워서 요란하게 데려와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차 보내주셨어도 되잖아요, 아빠. 아비 마음이 다 그런 거다, 딸아. 아빤 그저 우리 예쁜 딸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가 변명했습니다. 아빠, 내가 부를 과시하면서 허세 부리는 건 진짜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딸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휴, 너한테는 뭘 숨길 수가 없구나. 그놈한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널 버린 게 얼마나 뼈저린 실수였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게 그렇게 큰 죄냐? 아버지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내 진짜 배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말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내 소중한 공주님을 함부로 상처 입힐 권리는 없지. 걔가 결혼한다는 여자 집안이 우리 대산 계열사 중 하나랑 거래하는 한 대표 쪽이더구나. 아빠가 당장 그 집안 싹 다 쳐내버릴까? 아빠, 또 시작이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당장 아빠 귀부터 잡아당겼을 거예요. 그만해요, 아빠. 다 지난 일이고 끝난 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라고요. 생각해보면 내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빨리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아가 어릴 적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몸은 독한 항암 치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아를 끔찍이 아끼며 평생 재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절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지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지. 네가 걱정되니까.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어제 전화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정말 괜찮은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그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나한테 맡기기만 했어도 그놈이 널 속인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직 아프긴 하지만 저 잘 이겨내고 있어요. 엄마가 절 강하고 씩씩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예요. 우리 딸 다 컸네. 그래, 세상에 널린 게 남자다.
어쩌면 조만간 내 짝에 딱 맞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또 시작이네. 꼭 날 다른 남자한테 떠넘겨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당분간은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할래요. 지아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그녀를 다시 안아주고는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도 아버지는 지아를 쉽게 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대산그룹에 들어와 후계자 수업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산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차지아라는 사람 본연의 능력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지아는 오피스텔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만 기사 딸린 차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지아가 또다시 거절하며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럭셔리한 거에 알레르기 있는 여자일 거다. 아버지가 대문 밖까지 배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절 아주 올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뜻이니까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휴, 널 어떻게 이기겠니? 조심해서 가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네, 아빠. 아빠도 건강 챙기시고요. 사랑해요. 지아가 아버지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공주님. 얼마 지나지 않아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갔고 지아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쯤에야 아버지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녹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애써 밝은 척 웃어 보인 탓일지도 몰랐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을 때 차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눈을 떠보니 택시기사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무슨 일 있나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차가 갑자기 퍼진 것 같네요. 네? 그럼 저 여기서 내려서 다른 차 잡아야 하나요? 손님, 지금 퇴근 시간이라 여기서 차 잡기 하늘의 별 따기일 텐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 사촌 동생 차에 같이 타고 가시겠습니까?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님이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사님 말대로 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다른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기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연락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기사님은 서둘러 전화를 걸어 사촌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때 지아의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영이었습니다. 지아씨, 오늘 집에 들어와? 응. 지금 집 가는 길인데 타고 오던 택시가 고장나서 중간에 섰어. 택시를 탔다고? 아까 너 데리러 온 그 헬기는 어쩌고? 그냥 헬기 타고 집까지 가지 그랬어. 미쳤어? 누가 퇴근길에 헬기를 타고 와. 하긴 대산그룹 상속녀 스케일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네 집 엄청 부자인데 뭐하러 힘들게 회사 다녀? 미영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신 거지 내가 회장인 건 아니잖아. 난 내 손으로 번 돈 쓰는 게 더 마음 편해. 지아가 말하던 중 기사님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미영에게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님 2분만 기다리면 동생이 도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기사님. 요금은 얼마나 나왔나요? 아이고, 안 주셔도 됩니다.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지도 못했는데요. 기사님이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수리비에 보태 쓰세요. 미터기 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만큼은 드릴게요. 지아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기사님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지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멋쩍어 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기사님의 사촌동생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앞에 멈춰 선색감한 고급 스포츠카를 보고 의아함에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수트를 입은 훤칠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본 지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저분이 기사님 사촌 동생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기사님이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사촌지간이라는 게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 이제 타시면 됩니다. 동생한테 손님 목적지 다 말해놨어요. 마침 동생도 그쪽 오피스텔로 가는 길이라네요. 기사님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씩 웃었습니다. 정말 이 차에 타도 괜찮을까요? 지아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사촌 동생 아주 착한 놈입니다. 기사님이 엄지를 척 치켜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 엔터프라이즈 마케팅 전략실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 해치지 않습니다.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차지아입니다. 지아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물론 밖에서는 평소처럼 엄마의 성을 따서 송지아라고 소개해야 했지만 이미 헬기 사건으로 정체가 어느 정도 들통난 마당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아가 차에 타는 것을 매너 있게 에스코트한 뒤 기사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누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기사님은 저기 두고 우리만 가도 괜찮은 건가요? 지아가 사이드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벌써 견인차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겪게 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지아 씨는 참 친절하시네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화를 내고 난리를 쳤을 텐데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기사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대안을 찾아주셨는걸요.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상에 지아 씨처럼 남을 배려하는 분 찾기 힘들거든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살짝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진은 대화 매너가 좋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 금세 지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멈춰 서지 않았다면 도착한 줄도 몰랐을 정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도진 씨도 여기 사시나요? 도진이 문을 열어주자 지아가 물었습니다. 네, 전 15층에 살아요. 지아 씨는요? 전 10층이요. 10층이시구나. 혼자 사세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말을 이어가려던 지아는 로비 소파에 앉아있는 익숙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단번에 구겨졌습니다. 도대체 저 자식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 있나요? 지아 씨?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올라가세요. 지아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도 되는데. 지아, 와우, 아주 환승 속도가 빛을 발하네. 나랑 헤어지자마자 벌써 새 남자 꿰찼어? 민우가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시는 내 얼굴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 지아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서재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가지러 왔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벌써 비밀번호를 바꾸고 딴 사람을 집에 들이셨더라고? 우리가 만난 5년의 시간이 너한텐 그렇게 가벼웠냐? 민우가 도진을 힐끔거리며 빈정댔습니다. 지아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뻔뻔한 면상에 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M1 도진까지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뭘 두고 갔든 그건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사라졌어. 네 짐 다 내다 버렸거든. 네가 말한 대로 널 깨끗이 잊어주려고. 안 그래? 뭐? 네가 뭘 버렸는지 알기나 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뭐든 내 알바 아니야. 그걸 두고 도망치듯 나간 건 너야. 다 네가 선택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 말고 내 자신이나 원망해. 당장 꺼지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널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테니까. 지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고 예상대로 배신감은 여전히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눈물 따위는 흘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날 잊는 방법이 겨우 딴 남자 품에 안기는 거냐? 그렇게 날 못 잊어서 안달이 났어? 그가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지아가 차갑게 대꾸하고 묵묵히 서 있는 도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시죠. 지아는 도진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채 몇 걸음 가지 못해 누군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돌아보니 민우였습니다. 아직 우리 얘기 안 끝났어. 차지아. 나랑 얘기할 때 등 돌리고 가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민우가 험악한 얼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 놔, 강민우. 도대체 뭘 더 원하는데? 내 집에 네 물건 없다고 말했잖아. 아야, 놔. 아프단 말이야. 지아가 소리치며 팔을 빼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봐요. 경비원한테 질질 끌려나가기 전에 그 손 놓으시죠. 도진이 끼어들며 지아를 잡고 있는 민우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넌 빠져. 우리 둘 문제니까. 민우야, 뭘 더 어쩌라고? 날 버리고 간 건 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보내줬고 매달리지도 귀찮게 하지도 않았어. 경찰 불러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놔. 지아가 쏘아붙였습니다. 민우는 마지못해 그녀를 놔주었지만 여전히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널 진짜 사랑할 것 같아? 얘도 결국 너보다 돈 많고 스펙 좋은 여자 나타나면 너 버리고 떠날 거다. 아니면 네가 이 남자 돈 노리고 빌붙어서 신분 상승이라도 꿈꾸는 거냐? 민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한번 잘해봐. 조만간 또 내 멍청함 때문에 질질 짜게 될 테니까. 그는 악담을 퍼붓고는 몸을 휙 돌려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민우의 마지막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해요. 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네, 올라가 봐야겠어요.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서요. 지아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그녀가 극구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10층 그녀의 집 앞까지 기어코 동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너무 신세졌어요, 도진 씨. 이만 내려가 보세요. 현관문 앞에 서서 지아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전 남친분이 다시 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돼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가 미소 지으며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당황한 미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지아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 여긴 도진 씨. 아까 택시 고장 나서 여기까지 태워주신 분이야. 지아가 미영에게 소개했습니다. 밑에서 그 인간 마주쳤어? 아까 문부술 기세로 두드리길래 절대 안 열어줬거든.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응, 로비에서 마주쳤어. 아무튼 도진 씨 다시 한번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지아가 도진에게 꾸벅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 저기요. 저녁 다 차려놨는데 혹시 도진 씨도 같이 드시고 가실래요? 미영이 불쑥 제안했습니다. 지아는 멈칫하며 곤란한 표정으로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는 셈 치고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도진 씨? 그럼요, 전 좋죠. 도진이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아도 그의 말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을 잠시 거실에 남겨두고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진과 함께하니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시나마 민우와의 불쾌했던 재회와 그가 뱉은 잔인한 말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각자 맥주 한 캔씩을 들고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두 출근해야 했기에 도진은 영화 한 편이 끝나자마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도진은 두 사람을 회사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지아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도진의 끈질긴 권유와 미영의 호들갑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과 지아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출퇴근을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지아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평범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거나 유명한 맛집을 돌며 푸드트립을 즐겼습니다. 도진의 모든 행동에서 그녀를 향한 깊은 호감과 끌림이 묻어났지만 그는 섣불리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첫사랑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 역시 아직은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의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의 시간이 흘렀고 지아는 민우가 남긴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실패를 떠올리면 여전히 쓰린 구석이 있었지만 이제는 씁쓸한 미소와 가벼운 한숨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자신의 감정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은 아버지가 걸어온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흔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웬일이세요? 우리 새 파트너사가 주최하는 감사의 밤 행사가 있단다. 네가 진성엔터프라이즈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나랑 같이 참석하는 거 어떠냐, 딸아? 아빠, 저 그런 사교 행사 딱 질색인 거 아시잖아요? 지아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아야, 언제까지 이런 사교 모임을 피해 다닐 순 없잖니? 아빠가 내 고집 꺾어준 게 벌써 몇 년째냐? 이번 한 번만 아빠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아빠도 이제 늙어서 언제 내 엄마 곁으로 갈지 모른단다. 아빠, 진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아빠가 제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아빠 딸로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그녀가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이미 회사 사람들을 비롯해 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마당에 차건우 회장의 딸 차지아로서 당당히 세상에 나서는 것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행사가 언제인데요? 지아가 묻자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지? 아빠랑 같이 가는 거다. 네, 그리고 그동안 고집 부려서 죄송했어요. 우리 예쁜 딸이 원한다면 뭐든 못해주겠니. 아무튼 내일 당장 행사 준비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 집으로 기사 보낼게. 내일 같이 가는 거다. 내일이요? 그렇게 갑자기요? 원래 저번 주에 말하려고 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지아는 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미영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도진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도진 씨? 미안해요. 나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해서 차 대접할 시간도 없네요. 아, 그게 내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같이 안 갈래요? 도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조금 전 아버지가 도진의 회사인 진성엔터프라이즈도 그 파트너사 행사에 초대받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저 내일 거기 가요. 그럼 우리 행사장에서 봐요. 괜찮죠?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도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붙잡지 않고 금세 돌아갔습니다. 어머, 이거 느낌이 딱 오는데? 내일 파티가 두 사람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가 되는 거 아냐? 몰래 듣고 있던 미영이 능글맞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 미영아. 그런 사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 그래서 내심 도진 씨가 데이트 신청해주길 기다린 건 아니고? 미영이 짓궂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말문이 막혔고 양볼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본 미영은 더욱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울린 초인종 소리 덕분에 지아는 친구의 놀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녀는 도진과의 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심장이 도진을 향해 새로운 감정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지아는 드레스룸을 뒤져 딱 한 번 입었던 블루 레이스 비즈 장식의 롱시스루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다행히도 오랫동안 입지 않았음에도 핏이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새로 살 필요 없겠니, 딸아? 점심을 먹으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저한테 딱 맞는 드레스가 있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거라 상태도 아주 좋아요. 아참, 아빠. 내일 파티장 가면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오호, 드디어 내 짝을 만난 게냐? 아버지가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그쪽도 내일 파티에 온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랑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어디 내 딸의 친구가 어떤 녀석인지 아비가 직접 확인해봐야겠구나. 네가 나한테 친구를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냐. 아빠 제발. 내일 그 사람 앞에서 저 창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알았죠? 지아가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아의 친구를 만날 때마다 유난을 떨며 그녀를 아기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지아와 아버지는 파티장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올리고 얼굴 앞으로 몇 가닥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그녀의 예쁜 하트형 얼굴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말 네 엄마 젊었을 적이랑 판박이구나.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널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수없이 들은 말이었지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 인간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들이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거나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회사 임원들과 함께 먼저 도착해 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그를 발견한 지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흔들자 도진이 그녀와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곁에 선 사람을 확인한 도진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충격이 서렸습니다. 지아가 아직 자신의 진짜 배경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아 씨? 도진이 지아와 회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쪽은 진성 엔터프라이즈의 마케팅 전략실 강도진 씨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예요. 지아가 밝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도진 씨, 인사해요. 우리 아빠예요. 아, 아버님이시라면 대산그룹 차건우 회장님, 도진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대충 그렇네요. 지아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허허, 당황할 것 없네, 도진군. 내 딸이 데려오는 친구들은 다들 그런 반응이니까 우리 지아가 워낙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해서 말이야.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네. 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네. 오늘 우리 딸의 파트너라고 들었는데 오늘 밤 내 딸을 든든하게 잘 부탁하네. 그럼 난 인사 나눌 곳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네. 하지만 두 사람, 내가 계속 지켜볼 테니 몰래 빠져나가거나 도망칠 생각은 말게나.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도진을 다시 한번 훑어본 뒤 지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진이 안도하며 크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 참지 못하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따님이라고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도진이 그녀를 에스코트해 뷔페 테이블로 향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아빠가 갑자기 이 행사에 데려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네요. 진짜 지아 씨는 내가 살면서 만난 여자들 중에 제일 특이하고 엉뚱한 사람이에요. 도진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이하다고요? 왜요? 다들 못 가져서 안달인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졌으면서 굳이 그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인 척 정체를 숨기고 일했잖아요. 아, 그거요? 전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특별 대우하는 게 불편해서요.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도 질색이고요. 지아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 있네요. 그런 점 때문에 지아 씨가 더 빛나고 특별해 보이는 거고요. 도진이 샴페인 2잔을 가져와 하나를 건네며 씩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아버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아는 몇 달 만에 마주친 민우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우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나 따라온 거야? 여기서 또 진상 부리려고? 뭐, 내가 널 왜 따라와? 지아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뻔하지. 너 아직도 나 못 잊었잖아. 경고하는데 여기서 깽판 쳐서 내 파티 망치지 마. 민우가 험악하게 쏘아붙이고는 옆에 선 도진을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지아는 코웃음을 치며 허공을 향해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걱정 마.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나도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내 파트너랑 온 거거든. 웃기시네. 어떻게든 신분 상승해보려고 이 남자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거면서 구질구질한 밑바닥 인생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디? 민우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조롱했습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기 싫으면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도진이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난 팩트만 말한 건데 충고 하나 할게.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저 속물 같은 꽃뱀년한테 돈 갖다 바치지 마. 아,
아니면 밤일이라도 끝내주게. 잘해서 이미 푹 빠지셨나? 퍽, 경박한 웃음소리는 도진이 날린 묵직한 주먹에 막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나뒹굴자 연 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이성을 잃고 다시 달려들려는 도진을 지아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민우 오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피 나잖아. 당신 미쳤어? 감히 내 약혼자를 때려. 여자가 도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그쪽 약혼자가 내 파트너를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도진이 살기 어린 눈으로 대꾸했습니다. 도진 씨, 그만해요. 그냥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지아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딜 도망가. 사람 쳐놓고 그냥 갈 수 있을 줄 알아? 당장 고소할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자가 발악했습니다. 지아는 거칠게 한숨을 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진 민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일 키우지 말라는 듯 지아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고 그 모습이 여자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너 지금 비웃어?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내년 인생 하나쯤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여자가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댁 약혼자가 먼저 저희한테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모욕을 준 겁니다. 도진이 반박했습니다. 오빠가 왜 그쪽들한테 시비를 걸어? 당신 대체 뭔데? 아, 알겠다. 우리 오빠한테 차인 주제의 분수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리는 그 전 여친이구나. 뻔뻔한 데다 관종이기까지 하네. 여자가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행패 부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요.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입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지아가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살벌한 눈빛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사달을 만든 건 민우였으니까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참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저런 미친 여자랑 어떻게 만난 거야? 수준 떨어지게. 여자가 민우에게 징징거렸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내가 질려서 버렸잖아. 민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아는 헛웃음을 쳤고 다시 주먹을 쥐고 돌진하려는 도진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도진 씨, 참아요. 저런 쓰레기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요. 가요. 어딜 도망가. 너네 같은 버러지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경호원 불러서 당장 쫓아낼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지아의 아버지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대산그룹 차건우 회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우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굽신거렸습니다. 지아와 도진은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 쩔쩔매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버지가 지아 옆에 나란히 서자 뱀에 물린 것처럼 사색이 되었습니다. 딸아, 저 녀석이 또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게냐? 아버지가 민우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빠. 그냥 제가 파티장 분위기를 망친 것 같네요. 지아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지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민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내 딸이다. 왜? 내 딸한테 불만 있나? 아버지가 민우를 향해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빠라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민우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지아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물어보기나 했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만나는 5년 동안 넌 내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네. 돈 없는 흙수저라고 무시하기만 했지. 지아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대산그룹 상속녀라고? 나한테 거짓말 친 거였어?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귀한 딸이 너 같은 놈팽이와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났다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수치다. 내 딸이 내 놈의 그 얄팍한 속셈에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내 본성을 드러내줘서 아주 고맙구나. 아버지가 경멸에 찬 눈빛으로 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가 차 회장님 딸이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 여자가 회장님 따님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민이 창백해진 얼굴로 차 회장에게 빌었습니다. 아빠, 그만 가요. 사람들 시선 끌기 싫어요. 지아가 아버지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고 두 사람을 향해 선고를 내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감히 내 딸에게 상처를 준 놈들을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네가 한 대표 딸이라고 했지? 내 애비한테 똑똑히 전해라. 내일부로 대산과 한 대표의 모든 계약은 파기될 거다. 그리고 내 딸을 모욕한 대가로 두 사람 모두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 알아라. 회장님, 잠시만요. 전 정말 몰랐어요. 다 이 오빠가 한 짓이에요. 수민이 얼어붙은 민우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수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우가 충격받은 얼굴로 수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차지아가 먼저 들러붙었다며 돈 많은 여자 물어보려고 날 이용한 거였어?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잖아. 수민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민우의 가슴팍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 시간부로 너랑 파혼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결혼 엎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녀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고는 씩씩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지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민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민우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민우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만인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자 지아는 역겹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를 끔찍이 미워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의 밑바닥까지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녀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지아야,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싫어. 우린 이미 끝났고 너한테 할 말 없어. 제발 아버님께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줘. 나 이 결혼 깨지면 안 돼. 수민이네 집안이랑 파혼하면 나 진짜 끝이야. 민우가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지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구차한 변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연회장 안의 사람들을 힐쩍 보았습니다. 아빠, 전 이만 집에 갈게요. 김 기사님 불러주세요. 이 난장판 수습은 아빠가 하셔야겠네요. 파티 분위기 망칠 생각은 없었는데 죄송해요. 회장님, 제가 지아 씨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도진이 나섰습니다. 그래. 도착하면 전화하고 오늘 벌어진 소란은 다 잊고 푹 쉬어라, 딸아. 아버지가 지아를 껴안으며 다독였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고 우리 공주님 잘 부탁하네, 도진군. 아버지가 도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진이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회장을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민우의 절박한 외침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날 용서해줘. 약속할게.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띄고 죽은 듯이 살게. 지아가 뒤를 돌아보자 민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아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조차 기꺼이 시궁창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한때 그녀가 존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남자의 민낯은 그토록 추악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이 말라버렸기 때문인지 그의 눈물과 사과에서는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건 쉬워, 강민우. 하지만 잊는 건 다른 문제지.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널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네가 어떻게 했어? 넌 내 사랑을 짓밟았고 날 비참하게 버렸어. 그래도 다행이네. 시간 낭비 더 안 하고 내 진짜 쓰레기 같은 본성을 알게 돼서. 지아야, 제발. 게다가 네가 이런 쇼를 하는 것도 내가 대산 상속녀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 쥐 잡듯이 비웃고 모욕하던 입으로 사과를 하니?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나든 내 알바 아니야.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뼈저리게 느껴봐.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날 먼저 버린 건 너야. 지아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매몰차게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폭풍 같은 감정을 스스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조용히 배려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성북동 저택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고 도진도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아의 가슴에 깊게 박혀있던 커다란 가시가 마침내 뽑혀 나갔습니다. 굴욕감과 후회로 범벅이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민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지아는 전날 파티에서 벌어진 소동이 상류사회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녀의 사진과 함께 대산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차 회장은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대표의 회사는 대산의 협력사 명단에서 즉각 퇴출당했고 잇따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민우와 수민의 집안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상 지아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사직서를 냈고 대산그룹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대산의 마케팅 총괄,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핏줄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능력을 증명하며 아버지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도 훌륭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진과의 만남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그녀를 본사로 데려다주고 퇴근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구라는 선을 지키고 있었고 도진의 마음이 아무리 투명하게 보여도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으며 지아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지아씨.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제 말을 듣고 변명할 기회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기를 기다리며 도진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반년인데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지아가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터질 듯이 뛰는 심장 박동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를 온전히 알기엔 짧을 수 있지만 그녀는 어느새 그에게 깊이 빠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도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쥐고 다정하게 매만지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걸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지아 씨가 다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줄 때까지 저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결국 내가 그쪽과 같은 감정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뜻밖의 질문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지아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바짝 얼어붙은 그의 귀여운 반응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부러 짓궂게 군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제가 감당할 몫이니까요. 최소한 우리는 시도라도 해봤잖아요. 전 지아 씨한테 제 솔직한 감정을 전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애써 아쉬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시도해보는 건 좋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관계에 그쪽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온몸을 던져 부딪혀봐야 하는 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감정을 억지로 덮어두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니까요. 도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성과 감정이 충돌할 때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심장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에 그런 무모한 사랑을 해보았고 비록 실패로 끝날지라도 첫사랑의 열병 속에서 무작정 행복을 꿈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진짜 무게이자 의미였습니다. 그거 알아요? 첫사랑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상대방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지 말자는 거.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용기는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지키고 싶어요. 다 퍼주고 나중에 나 혼자 텅 빈 껍데기로 남는 건 너무 무섭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책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는 짓거리.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까다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 대산그룹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차지하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요. 내 배경이 아니라 나를 원해주는 사람을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아 씨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헛된 약속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지아 씨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전 제 모든 걸 다 바칠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미워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아 씨라면 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손 놓지 않고 다 이겨낼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저 미리 경고하는데 저 은근히 까탈스럽고 제 사람들한텐 엄청 제멋대로 구는 거 알죠? 지아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저 도진 씨가 먼저 고백해주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도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도진 씨가 저 볼 때마다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솔직히 나도 당장 연애부터 덜컥 시작할 마음에 여유는 없었어요. 이제 겨우 내 상처 극복하고 일상의 자유를 즐기고 있는 참이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대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탓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도진 씨한테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지아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맞췄습니다. 한지아는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림 없는 다정함과 확신을 보았습니다. 자신만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 눈빛을. 그런 그가 내미는 손을 그녀가 무슨 자격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해줘요.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특히 내 마음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싶거든요. 오해하진 마요. 나 도진 씨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저 다시는 예전처럼 바보같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천천히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아 씨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언제든 기다릴 수 있다고요. 지아 씨 입으로 저 좋아한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앞으로 지아 씨가 절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 자신도 있고요. 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잡고 있던 지아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아의 입가에 눈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벅찬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마음이 맞닿았고 서로의 감정에 확신을 갖게 된 것에 지아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심장과 머리는 눈앞의 이 남자를 온전히 믿어도 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인생에 눈부신 새로운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챕터의 첫 페이지에는 강도진이라는 남자와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채워질 것입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넘어졌던 그녀였기에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지금처럼 맞잡은 두 손을 절대 놓지 않는 한 두 사람의 사랑이 찬란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